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G플렉스2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칩셋은 퀄컴 스냅드래곤 810 프로세서가 사용돼서 상당히 빠른 성능을 내는 그런 스마트폰이고, 화면 같은 경우에는 138.7mm의 FHD 해상도를 가진 화면을 사용됐고,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1400화소의 카메라가 사용되는데요. 근데 레이저 오토포커스도 있고, 그리고 플래시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거는 OIS 플러스 손떨림 보정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동상 찍을 때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미세하게 견들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잡으면서 동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210만 화소의 카메라가 사용됐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000mAh의 배터리가 사용됐고, 상당히 고속 충전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 뒤쪽을 좀 열어볼 건데요. 열어보기 전에 좀 외형부터 보죠. 보면은 대부분 모든 인터페이스가 뒤쪽 후면 부분으로 다 이동했고요. 그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측면 부분에 버튼이 없습니다. 측면 부분에 버튼이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끄럽게 됐고, 마이크로 SD 슬롯을 넣는 그 부분 맞춰도 다 안쪽으로 넣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커버가 열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배터리를 교체는 못하는데 커버가 열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뜯어보면은 이쪽에 유심을 넣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SD를 장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에 다 넣어서 가장 겉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해버렸고요. 커버를 닫고, 안쪽에 그러니까 배터리가 외부로 안 보입니다. 열어서 봐도 보이지 않고, 근데 커버는 열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그 슬롯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됐고, 그 배터리는 휘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 좀 많이 휘어 있죠. 앞쪽으로 좀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게 좀 뭐가 편할까 싶긴 한데요. 근데 들어보면은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불편하지도 않고요. 손에 쥐어보면 이렇게 측면 부분이 너무 얇아서 좀 손이 아프거나 그런 느낌도 별로 없고, 측면 부분 잡는 부분도 이렇게 좀 매끄럽게 잘 잡힙니다. 네, 그리고 뒤쪽 부분도 손에 잘 감기듯이 잡히고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 안쪽 부분, 여기다 허벅지에 닿는다고 쳤을 때 좀 뭔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느낌도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써보면은 그냥 사람 살이라는 게 무슨 일직선으로 평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호주머니 넣고 사용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길이가 길다는 그런 느낌 뿐이었고요. 그리고 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GB, 그리고 DDR4 램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SD 슬롯 지원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5.5 버전대가 사용돼서 롤리팝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버튼 디자인 좀 바뀌었죠. 버튼 디자인 바뀌었고, 그리고 이 버튼 디자인이나 기능 추가하는 부분 추가가 돼서 이 버튼 배열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도 아무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 홈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화면 전환 할 때 쓰는 거고, 뒤로 가는 버튼입니다. 화면 전환에서 지금 U 플러스 기종이기 때문에 U 플러스 HDTV랑 U 플러스 박스, 그 내비도 있고요. U 플러스 무비도 있습니다. 이거 바로 실행시켜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바로 듀얼 윈도우를 실행해서 원하는 걸 실행해서 두 개 동시에 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면 이제 카메라를 보여드릴 텐데요.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지금 제가 그전에 좀 정신없네요. 지금 제가 외형 소개에서 한 버튼이 있는데, 이게 놓게 되면 이 안쪽, 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이 좀 뜹니다. 근데 눌러보면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휘어도 어느 정도 휜다는 겁니다. 그렇게 휘어도 밟아도 고장이 안 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휜 디자인이 오히려 충격을 갖다 흡수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뜨린 실험을 갖다 해보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요. 어떻게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충격은 흡수를 해서 고장이 좀 덜 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카메라 보죠. 카메라 실행시키고요. 보면은 중간 이 초점 잡는 게 보이죠. 레이저 오토포커스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좀 특이한 기능들을 좀 살펴보면은 셀프 카메라에서 좀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촬영하는 데서 손바닥이 되면은 손바닥 인식합니다. 손바닥 인식하고 주먹을 치면은 촬영이 되는데, 이거는 그전에도 됐던 기능이긴 하죠. 근데 좀 추가된 거라고 치면은 이 거리가 좀 멀리서 해도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더 멀리서 해도 인식이 되죠.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죠. 그러면 좀 멀리서 이렇게 해도 손바닥 모양 인식을 해서 촬영이 됩니다. 1.5m까지 촬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셀카봉을 들고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러면 좀 멀어집니다, 거리가. 그때 촬영할 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셀카봉도 잘 나와서 굳이 이렇게 모션 인식 안 해도 촬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셀카봉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멀리 놓고 그냥 촬영한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모션을 인식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음성 인식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사진 촬영하거나 할 때는 이걸 인식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목소리가 좀 여러 개 섞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손바닥 촬영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먹만 쥐면은 바로 3초 있다가 사진 촬영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서 모드 부분은 세 가지가 있고요. 자동과 파노라마, 그리고 듀얼 촬영이 있고요. 이거는 뭐 그전과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 부분 들어가 보면은 이 부분도 크게 바뀌지는 않고 HDR 촬영이 있고요. 오토 HDR 촬영이 있고 1300화소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줄어듭니다.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촬영할 때는 제 생각에는 이걸 더 많이 쓸 것 같고요. 그 동영상은 UHD 촬영이 가능합니다. 네, UHD 촬영이 가능하고, 근데 보면은 UHD 촬영 품질 같은 경우에는 저도 동영상을 좀 이걸로 일부 찍어 봤었는데요. FHD로 찍든 UHD 찍든 화질이 꽤 괜찮습니다. 화질이 꽤 괜찮고요. FHD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 더 잘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슬로우 모션 촬영, 뭐 빠르게 프레임을 찍어서 실제 재생했을 때는 느리게 재생되는 효과를 얻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보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라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 누르면은 바로 누른과 동시에 초점을 잡고 찍어버립니다. 레이저 오토포커스가 사용되기 때문에 초점을 잡고 촬영하는데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이든 밝은 곳이든, 그리고 표면 부분이 매끄럽든 간에 상당히 빨리 찍어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이 부분을 잘 보면은, 네, 즉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요, 캠코더로 보면 보입니다. 이게 빨리 깜빡이기 때문에. 보면 좀 가까이서 보죠. 뭔가 이렇게 계속 깜빡이죠. 깜빡 되는데, 네,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아주 빠른 시간에 이렇게 레이저를 계속 쏘면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밀하게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스마트폰에서는 사실 그 초점을 잡고 촬영하는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이런 걸로 보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도 살펴보죠. 전면 카메라 촬영에서 좀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보면은 플래시를 켜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합치는 것 같은데요. 합쳐서 좀 더 밝게 찍힌 듯한 효과로 사진 찍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카메라 들어가 보면 끄면 이렇게 다시 커지고, 이렇게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제스처 샷으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이렇게 내리면은 바로 아까 방금 찍었던 이미지가 순간 잠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 얼굴 나와서 지금 그 전에 이미 찍어둔 영상이 제가 하나 더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용해서 촬영하고요. 제스처 샷으로 촬영하고 이렇게 내리면은 그 전에 방금 찍었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괜찮네 하면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휴지통 눌러서 바로 치울 수도 있고요. 다시 들면은 바로 다시 셀프 촬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에 들고 다시 버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촬영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서 보고, 다시 보고, 올리고, 다시 또 촬영하고 해서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가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미스를 좀 많이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른 기능을 좀 살펴보자. 몇 가지 특이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고 눌러서 켜고, 그 다음에 뭔가 알람이 왔구나 라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끄고 켜고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좀 정중한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 켜서도 확인하고 좀 하기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뭔가 알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은, 다시 들으죠.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쓸어내리면 이렇게 시간 나오고 알람이랑 위쪽 부분에 이렇게 지금 뭐 와이파이랑 NFC랑 뭐 켜져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쓸어내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 중간부터 좀 쓸어내려도 이 부분이 이 정도 쓸어내려도 여기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알람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히 열어보고 바로 닫아서 뭔가 조작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버튼 눌렀다 켰다가 다시 눌렀다 껐거나, 아니면은 두 번 눌렀다 켰다가 또 두 번 눌렀다 껐다, 뭐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 메뉴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쓸어내린 부분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모바일 데이터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뭐 알람도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지울 수도 있고, 쓸어낸 다음에 설정을 한번 가보죠. 네트워크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는데 좀 메뉴들이 좀 많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고, 이렇게 좀 메뉴를 4개로만 줄여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필요한 부분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소리 같은 부분, 벨소리, 알람 소리 뭐 이런 부분 있고, 네, 이 부분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같은 부분에서 보면은 좀 바뀐 부분이 한다면은 홈터치 버튼 부분 들어가 보면은 버튼 배열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보면 뒤로 가기, 홈 버튼, 그리고 창 전환인데, 만약 이거 뭐 배치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홈 버튼을 뭐 뺄 수도 있고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뒤로 가기 버튼이 이쪽에 있는 게 편하다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림이 있고 큐 메모 플러스, 그리고 큐 슬라이드, 듀얼 윈도우가 있는데, 이것도 만약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기능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4개까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홈 버튼 와보면은 여기 기능 추가됐죠. 듀얼 스크린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뭐 이렇게 실행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설명, 또 메뉴 또 한번 더 보죠. 메뉴 또 보면은 글꼴 종류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글꼴 크기, 밝기 조정할 수 있고, LED 알림, 뭐 앞쪽 부분에 빛이 움직이는데요. 그걸로 확인할 수 있고요. 화면 모드 보면 뭐 표준 화면, 선명한 화면, 자연스러운 화면이 있는데, 보통 표준을 쓸 겁니다. 근데 자신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설정을 바꿀 수 있고요. 화면 꺼짐 효과도 보면은 원속으로 사라지면 꺼짐이 있고, 가운데로 접히면서 꺼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거는 만약에 뭐 효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금 화면에서 이렇게 켤 때도 바로 카메라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고요. 이거 밀면은 다시 또, 네. 그리고 카메라 부분에서 이거 안 넣으면 됐네요. 뭐 연속 촬영 같은 거 당연히 됩니다. 30장까지 되네요. 그리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버튼, 사실 홈 버튼이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쓸어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부분이 또 인터넷 속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먼저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된 상태에서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실시간으로 바로 측정 한번 해보죠. 처음엔 지연 시간 나타나는데, 네, 이 지연 시간은 좀 짧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숫자 작게 나올수록 좋은 거고요. 지금 여기는 기가 인터넷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바로 공유기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은 속도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을 좀 못 놓고 있네요. 근데 실제
그 코엑스 근처에 가면 속도가 상당히 많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 한 230 좀 넘게 나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보면 이게 U 플러스도 지금 보면 3밴드가 사용된 거기 때문에 서울로 가보면은 상당히 좀 높게 찍힙니다. 주변부라고 하면은 좀 다른 곳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사람들 많은 곳에 촬영해도 측정해보면 한 120? 뭐 못 나가다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를 제가 이제 끄고 와이파이를 끄고 그냥 다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와이파이 속도였고요. 지금 기가 인터넷이 돼 있는 데서 U 플러스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빼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LTE 상태에서 한번 해보죠. 네, 여기는 칩인데요. 그래서 좀 서울일까는 좀 떨어진 곳이라서 조금 속도 좀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참고 삼아 이 정도 나온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해보니까 다른 통신사 쓰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속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서울로 가면은 속도 좀 잘 나옵니다. 그래도 3G하고 비교해보면 이 정도 속도는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긴 하죠. 그리고 인터넷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터넷. 네, 화면 부분을 좀 제가 설명할 텐데요. 좀 화면 부분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초점 잘 안 잡히네요. 화면은 그 전에 G플렉스 때보다 비교해보면 2 버전이 화면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화면이 좀 깨끗하고요. 초점이 좀 시간 지나야 잡힐 것 같은데, 네, 보면은 글자가 많이 좀 깨끗합니다. 네, 그 전에는 좀 약간 얼룩해진 듯한 그런 화면 때문에 좀 뭔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긴 받았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보면은 없어졌고요. 발열 같은 부분도 이게 있는데, 지금 아직 날씨 좀 추워서 뭐 그게 크게 뭐 불편할 정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요. 근데 대신에 게임을 하면은 좀 당연히 발열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이긴 하고요. 근데 케이스를 입히면 또 그 부분은 좀 많이 좀 상쇄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이 뭐 발열 때문에 문제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데 다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뭐 다른 스마트폰 쓰면서도 뭐 발열이 어느 정도 되는데 뭐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개인적 생각으로 씁니다. 이게 어차피 모바일 프로세서 나온 거고, 그리고 발열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다 제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굳이 발열 높아서 이 스마트폰이 고장날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케이스를 입혀서 만약에 뒤쪽 부분에 발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속 보면은 칩셋 기판 위치를 갖다 위로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몇 미터 내리기도 하고, 측면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손을 쥘 때 그걸 갖다가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면 보통 이렇게 밑부분 잡을 텐데 이렇게 발열이 위에 있다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 윗부분을 만질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발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능은 확실히 좀 많이 빨라졌고요. 보면 타이핑 같은 거 할 때도 뭐 버벅임 같은 게 많이 없어져서 뭐 실사용을 사용하더라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좀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최신 운영체제 사용된 것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죠. 예,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배터리도 생각보다 오래 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들고 계속 화면 켜진 상태로 촬영할 때는 좀 배터리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거 외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듯이 그냥 사용하면은 배터리도 생각보다 좀 오래 가는 편이라서, 예, 그런 부분 좀 괜찮았고요. 좀 화면도 휘어있고 좀 특이한 디자인을 좀 원하는 분들이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 이렇게 화면 때문에. 네, 근데 화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서 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화면이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 전에 G 플러스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이렇게 휜 화면에서도 많이 개선이 된 상태라서, 네, 그런 부분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G 플렉스 2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